네, 사실 그런 와중에도 이런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로 채택해서 잘 활용하고 있는 국가들도 있죠. 앞으로도 더 늘어날 것 같은 전망이 있는데 이 엘살바도르 사실 처음 도입됐을 때도 이사님과 이야기 나눴던 게 기억이 납니다. 현재는 어떤 상황일지 궁금해요. 최근에 이제 그 비트코인의 법정 화폐 도입을 이끌었던 나이브 부켈레 현재 엘살바도르 대통령이 또 핫한 뉴스를 하나 또 시장에 던져줬어요. 네. 이제 비트코인 시티라고 하는 거를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그 시티를 만들기 위해서 비트코인 채권을 발행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것이죠. 네. 모자를 또 거꾸로 뒤집어 쓰고 무대 연단 뒤에다가 Feel the Beat라는 큰 문구를 띄워놓고 네. 파티하듯이 이렇게 발표를 하는 모습을 보고 진짜 81년생이잖아요. 네. 저보다 5살밖에 안 많은 형님인데 대단하다라고 느꼈습니다. 예. 네. 제가 지난주 그래서 그 한경에다가 기고했던 칼럼에다 뭐라고 썼냐면 네. 어쩌면은 엘살바도르를 비롯해서 이 중남미 국가에서 마치 우리나라가 80년대 그 아시아의 네 마리 용이라고 불렸잖아요. 제조업 강국. 홍콩, 대만, 싱가포르, 한국 네. 이렇게 해서 아시아의 네 마리 용으로 불렸던 것이 다시 중남미에서 뭐 중남미의 뭐 네 마리 호랑이 이런 식으로 등장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 선두에 지금 엘살바도르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만큼 이게 진짜 핫한 게 일단은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도입하겠다는 뉴스만으로도 해외 그 외자 유치가 굉장히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엘살바도르에서. 원래는 이 나라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대부분이었던 그런 나라였는데 네. 트위터에서 엘살바도르 해시태그를 하면 검색을 하면은 진짜 여러 가지 이제 검색이 되죠. 그리고 다 사진들을 보면은 뭐 저희 같은 젊은 사람들이 엘살바도르에 가서 비트코인으로 스타벅스를 사 먹고 그거 인증샷을 찍는다거나 뭐 요즘 컨퍼런스도 되게 많이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 컨퍼런스에 그 누구죠? 우리 함께 얘기 나눴던 그 맥스 카이저, 네. 맥스 카이저와 스테이시 허버트 부부도 가가지고 또 자기들 스스로 자기들 그 단독으로 무대도 갔고 아니면 이제 큰 컨퍼런스에서 연사로 참여도 하고 하던데 네. 그런데도 보면은 막 맥주 마실 수 있는 그런 기계도 다 비트코인으로 태그 찍어서 이렇게 해먹을 수 있게 해놨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젊은이들한테 굉장히 큰 인기를 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구글 트렌드 같은데 이제 엘살바도르 검색해 보잖아요. 그러면은 작년만 해도 검색량이 미미했던 국가가 지금은 그 국가 이름이 검색되는 게 거의 2배, 3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구글에서. 그러니까 요것만 보더라도 앞으로 굉장히 엘살바도르의 국가 브랜드 가치가 많이 올라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그 발행하기로 한 채권, 그 채권이 그래서 좀 핫한데 10억 달러짜리 채권을 발행한다고 했어요. 네. 10억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뭐 1조 2천억 원 정도 되는 규모의 채권을 발행하는데 그 채권을 발행을 해서 모인 돈으로 절반은 비트코인을 산다고 했고 절반은 이제 비트코인 시티 건립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인프라나 그런 시스템 이런 것들을 투자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채권의 명목 금리, 표시 금리는 6.5%예요. 그래서 이제 정크본드 수준인 거죠. 이 나라가 신용도가 그렇게 높지 않다 보니까 이제 국채의 수익률이 6.5%라는 건 상당히 정크본드 수준이라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은 전액 환불을 5년 내에 달성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비트코인 가격이 그때까지 절반을 사놓을 거니까 계속 올라간다고 보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프라이스 타겟이 한 100만 달러 정도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굉장히 또 시장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죠. 도대체 이게 말이 되냐라고 하면서 IMF 같은 곳들과는 굉장히 또 비판적인 시각을 그쵸. 내놓기도 했고 네. 그리고 이제 기존의 엘살바도르가 발행했던 달러화 표시 채권 같은 것들은 가격이 폭락하기도 했습니다. 좀 투자자들은 좀 불안하다고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비트코인을 채권을 발행해서 산다. 그러게요. 가뜩이나 국가 신용도도 낮은데 더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근데 아무튼 저는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 그런 볼드한 무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참 기관 쪽에서는 마이클 셀러가 있다면은 국가적으로는 이 부켈레 대통령이 그 대표 주자인 것 같습니다. 사실 국가 차원에서 채권을 가상화폐로 만든다. 좀 개념적으로도 한 번에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리스크적인 부분도 분명히 존재할 것 같은데 이게 우리 시장 입장에서는 그만큼 비트코인의 가치가 인정받는 거니까 좀 좋게 작용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놓고 봤을 때 리스크 있죠. 네, 물론이죠. 아무래도 비트코인은 안전자산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가격 등락이 심하고 네. 또 이 IMF 같은 국제 금융기구가 볼 때는 이제 본인들이나 어떤 국가적으로 중앙의 금융기관이 전혀 컨트롤할 수 없는 자산이다 보니 이거를
그 채권을 발행해서 산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그 구상인 거죠. 네. 똑같은 식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국민들의 돈을 이제 혈세를 모아가지고 만든 기금이잖아요. 그 기금으로 굉장히 위험한 암호화폐에다가 뭐 5% 10% 정도 되는 포트폴리오 투자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저희 같은 사람들이야 뭐 좋아할 수 있겠지만 잘한다 막 이러면서 대부분의 아마 이 맘앤팝스들은 조금 불안해하실 그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엘살바도르 내에서도 굉장히 이 반발이 심하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결국에는 아까 아시아의 네 마리 용처럼 뭔가 중남미의 네 마리 호랑이가 되기 위해서는 당시 우리나라도 뭐 하는 일들이 있었지만 박정희 대통령이 그렇게 해가지고 중화공업 유치하고 이제 결국에는 경제의 어떤 큰 업그레이드를 이뤄냈지 않습니까? 네. 뭔가 이 지도자의 강한 결단력으로 이 나라에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이런 어떤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어떤 수단이 필요한 건데 그거를 비트코인으로서 내세워서 잘 하고 있다는 생각이 저는 계속 들어요. 응원해주고 싶고 네. 여기 이제 대본에다가 현실판 와칸다가 될 수 있을까라고 적어주셨네요, 작가님이. 근데 너무 진짜 신박한 표현인 것 같아요. 진짜 현실판 와칸다가 이 중남미의 조그만 인구 600만짜리 나라 엘살바도르가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진짜 비트코인 시티 지금 이 계획이지만 소득세, 그 다음에 금융 보유세, 금융자산 보유세, 우리나라 요즘 뭐 종부세 올라가가지고 난리 나고 있잖아요. 네. 그런 거 빵이라고 했거든요. 엘살바도르. 그러니까 부가세만 내면 되는 도시라고 했어요. 게다가 비트코인 3BTC 되면은 영주권 주죠. 그다음에 법인 세우면은 법인세 면제해 주죠. 그러니까 비트코인만 갖고 오면은 네. 네 맘대로 해라라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기업들의 아마 투자 여치가 꽤 이어질 거로 저는 예상이 되고 네. 그게 이제 그 엘살바도르 국가 GDP의 큰 상승을 이끌어낼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예상을 합니다.